윤 대표님, 예. 이번에는 여야에서 예. 벌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재 영입쇼랄까 이것이 계속 지금 탈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과연 이런 식의 인재 영입하는 게 옳은 것인지 정말 이런 보여주기식 영입쇼는 그만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우선 저는 합니다. 그렇죠. 지금 정치 선거를 앞두고 너무 국민들한테 이런 사람도 합류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선대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이 먼저 망신당했죠. 조동현 무슨 뭐 어디 교수라는데 그 사람을 뭐 30대 뭐 워킹맘에다가 뭐 우주 항공 전문가니 뭐 의리의리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나타나니까 뭐 사생활은 그렇죠. 그렇지만 우주 항공 이것도 뭐 무슨 아이고 책 번역한 거 하나 낸 것뿐이 없다는 저는 뭐 호킹 정도 되는 사람인데 제가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모르는 호킹 박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선거를 앞두고 검증도 안 하고 소모품처럼 한번 활용하고 내버리고 이런 식의 이거는 좀 지나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지금 김윤희 씨라고 그렇죠. 무슨 데이터 전문가다. 뭐 청년 뭐 어쩌고 하지만 국민의힘에 갈라다가 그러니까 안 돼서 저 민주당으로 갔다잖아요. 그 회사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다. 거기 뭐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이제 기업을 하면 그런 공시가 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기업에 관한 내력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검색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앞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검증을 거쳐서 당이라든가 그런 인재 영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서 좀 검증을 거치고 논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이것도 뭐 송영길이가 자기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도 세 번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그렇죠. 첫 번째 김성태, 그다음에 하미병, 노재성. 노재성은 지금 어떡하나 뭐 이럴 정도로 좀 그렇죠.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노재성 씨가 뭐 청년이라는 측면도 있고 뭐 옛날에 개인 때 사인으로서의 의견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예요?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3개월 남았습니다. 맹장 잘라내야죠. 맹장은. 맹장 가만두면 맹장이 이 복막염이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얼른 전 잘라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5.18에 관해서 또 얘기했거든요. 물론 뭐 좀 이해가는 측면도 있어요. 또 김구 선생이 그때 왜 일제시대 때 1896년에 일제시대 전이죠. 치아포 사건이라고 황해도에서 일본인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상인을 살해했어요. 그렇죠. 백범일기에 거긴 뭐라면요. 일본 군인데 한국 사람처럼 위장해가지고 한 간첩이다. 그래서 내가 분노해서 죽였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밥 늦게 나왔다고 죽였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개인 때 의견이긴 하지만 5.18에다가 또 김구 선생, 백범일기 보면 우리 눈물이 나거든요. 가족들이 참 쓰레기통에서 음식물 중국 놈들이 버린 거 주워서 끼니 해결할 정도로 처절하게 독립운동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좀 매도했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국민 정서에 도움이 안 되니 맹장은 좀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머뭇거릴수록 맹장은 자꾸 커지는 거죠.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밥에 비유를 해가지고 개돼지 되지 말자 이렇게 한 것도 참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그런 눈물을 외면한 것 아니냐. 아무리 이 공동선대위원장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들 자체가 뭐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개 뭐 위원도 아니고 고름이 살되는 거 아니거든요. 고름은 빨리 잘라낼수록 좋습니다. 지금 선거 3개월 전입니다. 이럴 때 위기의식을 갖고 빨리빨리 고름을 잘라내지 않으면 전체 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노재성 이 사람은 자진 사퇴를 본인은 거부하고 거부하죠. 또 하나는 조금 눈치를 보는 게 이게 지금 이준석 네. 대표가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4.7 그 재보선 때 이준석이가 저 오세훈 후보 쪽에 뉴미디어 본부장 하면서 지금 그때 이제 이준석은 그게 아니라고 펄쩍 뛰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좀 다른 쪽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함익병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공동선대위 그렇죠. 위원장이 돼? 그 전에 뭐 무슨 말을 했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아니 저 사람이 왜 공동선대위 위원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재성을 가만히 놔두면 또 함익병하고 또 형평의 문제가 생겨요. 함익병은 사실은 그냥 피부과 의사거든요. 피부과 의사. 그냥 뭐 자유롭게 얘기하는 분이거든요. 지난 옛날에 그 최순실 사태 있을 때 방송에 저랑 같이 했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최순실은 내란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사적인 관점에서. 아니, 저도 알죠. 네. 또 굉장히 그 자유분방하고 사람이 좋아요. 피부과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뭐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참정권 제한해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한 거에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선거 전이니 노재성 씨도 좀 제가 보기에는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뭐 이런 결단을 내는 그렇죠.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함익병 씨 같은 경우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추천을 했다는데 뭐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분이 추천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검증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센 사람이 추천하면은 거기 안 실세라는 알아본 사람 거죠. 그냥 오케이. 그게 지금 문재인의 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늘 국민의힘이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검증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대통령이 그 사람 시켜오면은 그냥 민정수석이라든가 그쪽에서 적당한 해갖고 오케이 해갖고 그렇죠. 이런 사단을 벌여졌다. 인사 참사가 났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전에 김성태 또 직능부부장도 이분도 뭐 원내대표도 하고 정말 드루킹 특검도 이게 받아내는 등 많은 그렇죠. 단식 농성에서 얻어낸 거죠. 했지만 이제 어쨌든 자녀 문제로 그렇죠. 취업, 그 특혜 취업 그, 이건 뭐 정말 공정의 문제 2030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 이번 대선은 2030 젊은이들 표, 또 중도표 이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 김성태 전 의원도 함부로 이렇게 영입할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는 지금 3개월 남았어요. 모든 거를 다 자르고 절제하고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런 것쯤이야. 그렇게 세상의 2대의 죄악이 오만하고 나태거든요. 그럼. 이거 오만하면 안 돼요. 나태도 안 되고. 벌써부터 다 정권 잡은 것처럼 그럼요. 김칫국 마시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김영환 이제 인재영입위원장도 네.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는 전혀 모른다. 그냥 이렇게 와서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공식 선대에서 임명되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인재영입은 시스템에 또 검증을 거쳐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인재영입위원회다 뭐 이런 것을 두고는 그거는 이제 그냥 겉다리로 두고 이른바 실세들이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지금 꽂아 넣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면 뭐 윤핵관인지 윤석열 핵심 관계자인지 아니면 윤석열 가족인지 뭐 특별한 후배나 관계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청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도 뭐 우리 윤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YS라든가 DJ 이런 분들이 이제 인재 수혈이다, 세필 수혈이다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커갖고 지금 우리 정계를 다 끌어가는 그렇죠. 아주 대들보로 컸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처럼 제대로 된 사람을 영입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왜 저런 사람이 인재로 해서 영입됐나? 그러니까 노재성 씨 젊은 사람은 저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유롭게 하지만은 본인도 정치를 꿈꿨다고 해요. 그러면 SNS나 이런 것도 좀 자제했어야죠. 과거에도 지금 국회의원 김용민 말고 낙검수 김용민 있잖아요. 지금도 무슨 주요 프로를 맡아갖고
이렇게 진행도 하던데 요새는 뭐 낙검수 세상 아닙니까? 네. 이 사람도 그때 노인네들은 경로당 가라고 그랬나요? 뭐 또 그때 선거에 큰 영향 줬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네. 욕들로 막 그 미국도 비판하고 뭐 클린턴이다 힐러리 비판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자진 철회를 했었는데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인재 영입이라고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말썽이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새로운 사람이고 또 참신하다는 측면은 있지만 과거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들러리 내지는 포장지 포장품 소모품이죠, 소모품. 포장을 이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정도로 활용하고 나중에 선거 끝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좀 새로운 마인드로 기존에 했던 거는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좀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낡은 사람들이 자꾸 공동위원장 뭐 자리 하나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한테 신선도를 주기 어려운 거죠. 새로운 혁신. 예를 들면 민주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 32명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건 따라하지 말라 이거죠. 새로운 거. 그러니까 지난번 선대본부의 그런 본부장들 인선에서도 다 전현직 그럼 중진 의원들이 차지하면서 이게 완전 구태 아니냐. 장롱에서 헌옷 꺼낸 것 같다. 그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좀 더 새로운 사람들도 구성을 하되 그러한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러한 역량이 입증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입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좀 인기를 끌었다든지 어디 가서 뭐 말을 좀 제대로 뭐 참신하게 했다든 그런 한두 가지를 가지고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빚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좋은 사람들은 널려 있는데 안 찾은 거죠. 안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찾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소모품으로 장식용으로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잘 얘기했어요. 이 예쁜 브로치 역할로 찾으니까 이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은 아주 뭐 여성들을 민주당에서 좀 여성 비하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건 맞는 표현이죠. 블로치 정도로 생각한 거죠. 인재 영입을. 그래서 정말 인재는 영입이 돼야 하는데 좋은 인재가 정말 인재가 영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